한국 일부 기업들이 전 세계 판매 국가 중 유독 한 국가만을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두세 배의 차이의 가격 정책을 보이고 제품 기능의 차별, 디자인의 차별, 그 외 여러 서비스적인 면에 차이를 보여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 기업이 자국민을 차별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바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거론되는 각종 내수차별의 고질적인 문제는 수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이미 똑똑하게 소비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국내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자국의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걸까요? 우선 최근 중국형 모델을 출시하며 내수차별로 화제가 되었던 모 자동차 회사는 한국 내수용과 중국형의 상품성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한국형보다 중국형 차량의 길이가 75mm가 길고 휠베이스는 50mm가 더 길며 외부 디자인부터 차이를 드러내고 중국형이 확실히 한국형에 비해 내부 디자인조차도 고급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아쉬움을 안깁니다. 전자제품은 가격으로 내수차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공식 사이트와 미국 공식 사이트에서 동일한 사양의 동일한 모델의 판매가를 비교했을 시 한국에서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판매하며 극심한 내수차별을 보였고 결국 직구하는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한국은 소위 호구의 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외 기업의 차별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세계적인 기업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은 꾸준한 한국 차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에어팟 프로가 출시되었을 당시에도 한국은 32만 9천원, 미국은 249달러로 한화로 약 29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출시되며 차별적인 가격 정책을 보이며 국내에서 애플이라는 브랜드 선호도가 적지 않음에도 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 유럽 의료진에게 마스크 200만 장 기부, 중국 격리 직원들에게 아이패드 포함된 구호 물품 전달 등 다양한 기부를 해온 애플의 모습을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애플 코리아에 애플이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 사업이 있냐라고 묻자 돌아온 답변은 왜 해야 되죠? 라는 되물음뿐이어서 더 큰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해외 실적이 감소하는 상황이 생기며 두 마리 토끼를 놓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국의 기업이 자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겨주는 지금 반대로 해외인들이 한국보다 높은 판매 금액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일도 있었는데요. 올해 한 커뮤니티에 일본에서 금값에 팔리는 운동화라는 글에 라카이 코리아의 제품이 한국에선 6만원대, 일본에선 18만원대의 금액에 팔린다며 달러벌이를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또 과거 독도후원부터 세월이 흘러 빛바랜 태극기를 구현한 운동화를 일본 불매운동이 일었던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은 239개 판매 국가 중 하나일 뿐이며 저희는 그저 진실을 알릴 뿐입니다 라는 공식 답변을 보여주며 팔 마음이 없는 척 하더니 장사꾼이다 라며 한국의 판매가와 일본의 판매가가 다른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이 기업이 판매하고 있다는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모든 제품들이 국내보다 최대 4배까지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판매가를 비교해보면 같은 제품이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9,000원, 일본에서는 7,694엔, 그 외 다른 국가에서도 72.42달러로 한화로 85,000원대 4배 이상의 차이로 판매 중인 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딘가 생소하거나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라카이 코리아에서 해외에 판매 중인 제품들을 보면 태극기가 들어가 있거나 독도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또 상품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에는 일본 731 부대에 관한 번역 자료들과 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가 영문으로 적혀 있었는데요. 이러한 특이점의 해외 언론 기자는 라카이 코리아는 보통의 패션 기업들처럼 자신들만의 디자인을 내세우는 게 아닌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린다며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 일부 수익금이 독도협회에 후원되는 뜻깊은 일에 쓰인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일을 행함에도 국내와 차별적인 금액의 해외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항의나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라카이 코리아는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습니다. 한국 런칭 후 첫 출시한 라카이 KR이라는 스니커즈를 해외 사이트에 첫 판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국내 공식 홈페이지 판매가와 해외 판매 사이트의 가격 차이로 많은 해외 고객분들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라카이 코리아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 대부분은 한국적인 디자인과 그에 담긴 역사를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한국의 기업이 국내와 해외 판매가의 가격 정책에 차별을 두는 점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을 예정이다라는 강경한 의사를 비췄습니다. 또 이들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으며 본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국내 고객분들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런칭을 하자마자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불매운동에 일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런칭 후 대부분의 시간을 적자로 운영이 되었던 라카이 코리아. 적자인 와중에도 일본 731 부대와 일제강점기 당시 한쪽 팔을 잃어야 했던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퍼뜨리며
보이지 않는 방해 요소 속에서도 꾸준히 한국적인 디자인과 역사를 알리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겪는 외수 차별에 대한 항의도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점차 해외에도 한국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력이 퍼져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해집니다. 이 작은 기업이 보여준 내수 시장만을 위한 운영 방식이 해외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어버린 결과가 한국의 여러 기업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전환점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본은 최근 C19 접촉 앱을 출시했습니다. 참 쓸데없는 앱이라는 혹평에도 불구하고 아베와 일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혁신적인 앱이라는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8일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럴 줄 진작 알았다. 도대체 국민 세금으로 뭐하는 장난이냐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보도를 통해 아베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PC를 사용할 줄 아는 회장으로 유명한 경단련 회장도 아베에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일본의 C19 최종 판정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루에 300명까지 증가하기도 합니다. 증가 곡선 자체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취약점인 전파 경로 파악에 방역기관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면 집단 전파 공간인 클러스트 파악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이 전혀 되지 않는 거죠. 특히 일본은 전파 경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확산되고 있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접촉 확인 앱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완전히 무의미한 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5월부터 접촉 확인 앱을 만들다가 몇 번이나 개발 방법과 개발 회사를 바꾸는 난리를 치다가 겨우 6월 중순에 앱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숫자나 넣어도 양성 등록이 되는 버그가 있어서 다운로드 중단이라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7월 3일에 와서야 완성된 접촉 확인 앱을 출시하고 다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앱은 설치하고 최종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양성이라는 등록을 하면 14일 이내에 1m 이내에서 15분 이상 함께 있었던 농후 접촉자에게 연락이 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그 연락을 받은 사람은 바로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으라는 거죠.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의하면 8일 오후 5시까지 최종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앱을 통해 양성이라고 등록한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3일부터 7일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00여 명인데 겨우 0.3%만이 앱을 사용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확인된 다운로드 수는 8일 오후 5시 시각으로 약 610만 명이 다운로드 받아서 일본 인구의 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양성 등록을 거의 하지 않는 앱은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추적 앱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당장 일본 국민들은 정말 어이없다, 효과 없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정말 C19의 전파 경로를 끊고 막을 수가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네티즌들은 이 와중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확실한 세계 최고의 앱이다 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베는 5월경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 앱이 인구의 60% 가까이 보급되면 큰 효과가 기대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60% 보급은 어렵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의 접촉 앱 코코아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라고 자랑하지만 아무 쓸모없는 앱이 될 것이라는 혹평도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아베 정부가 무리하게 한 개발자에게 앱 개발을 밀어붙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개발자가 정신이 파탄나 버렸다,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라는 트윗을 남기면서 알려진 것입니다. 아베가 먼저 출시 일정을 공포하는 바람에 후생노동성 직원들이 3주 안에 빨리 만들어라 라고 연일 독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앱 개발이 후다닥 번갯불에 콩 볶듯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아베 정부의 쓸데없는 짓에 대해 일본 경단련의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은 아베 정부는 상상력이 부족하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생각을 못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히로아키 회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겠다가 아니라 사회산업과 생활 방식을 바꾼다고 먼저 생각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히로아키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에 경단련 회장에 취임하면서 엄청난 IT 혁명을 일으켰다 라고 센세이션한 언론 보도를 만든 장본입니다.
그동안 PC가 없었던 경단련 회장실에 PC를 설치했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업무 지시를 한 최초의 회장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게 했죠. 그 당시 경단련 직원들이 깜짝 놀랐다. 종이 문서로만 하던 업무가 이제 좀 바뀌려나. IT 혁명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PC를 사용할 줄 아는 경단련 회장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히로아키 회장이 대표적으로 이 앱에 대해 비판했다는 사실이 일본의 개그 콘서트 같네요. 아직도 이 앱에 대해 일본인들은 이런저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쩌자는 것인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떤 질문은 앱을 설치했는데 블루투스는 안전한 것인가요? 블루투스를 켜놓으면 누가 내 핸드폰의 사진이나 데이터를 훔쳐보지 않을까요? 게다가 위치 정보까지 켜놓아야 한다고 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앱을 솔직히 몇 명이 설치할까요? 라는 질문에 60% 이상의 국민이 설치를 하고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61%이니까 절반이 설치를 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아주 정확한 답변까지. 그리고 오늘은 C19 앱을 설치한 후에도 최종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양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일본에서 정직하게 등록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라는 질문에 오늘 채택된 베스트 답변은 단 3명입니다. 앱은 의미 없네요. 입니다. 일본이 하는 일을 보면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요?